안녕하세요. 홍영표 박사입니다. 지난 시간까지 쭉 여러분이 들어보시면 지난 시간까지 수리와 추리까지는 전부 다 말하고 듣고 읽고 쓰고 공부에 대한 관심이 있느냐 없느냐, 즉 어떻게 보면 전부 다 공부하고 관련된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지난 시간까지는 좌뇌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 시간처럼 좌뇌는 공부하고 관련된 욕심과 관련된 이러한 역할을 하는 뇌가 좌뇌 중에서 일부분이 있다고 얘기를 드렸죠. 오늘부터는 우뇌의 역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뇌는 기능과 심리가 있다고 그랬죠. 기능은 소근육, 대근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소근육은 오리고 찍고 붙이고 하는 손으로 움직이는 거고요. 소근육, 인장근육이고요. 대근육은 몸으로 움직이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거기에다가 성격. 자,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아이들이 공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공부에 대한 열정이 있다, 없다. 자, 이러한 것들은 대부분 우뇌에서 역할을 합니다. 머리가 나빠서 공부를 못하는 아이들은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애들이 공부를 못해요? 공부를 하려는 마음이 없어서요. 즉 공부보다 놀려는 마음이, 핸드폰 하려는 마음이 더 크니까 결국은 공부를 못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공부를 안 한다. 그럼 왜 안 하냐? 그걸 잘 분석을 해봐야 되는데, 대부분 아이들이 오면은 저는 이렇게 내가 수많은 아이들 검사하면서 심리적으로 얘는 공부를 안 하는구나. 10명 중에 9명이에요. 그럼 여러분 결국 이 우뇌도 잘 들어보시면 우리 아이가 무엇 때문에 현재 어떤 문제가 있는지를 아시고 또 그거에 대한 솔루션을 통해서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뇌를 제가 연구하면서 하나 좋은 거를 찾아낸 게 뭐냐면, 사람의 뇌를 바꾸는 데 있어서요, 비싼 교재나 교구가 아니라는 사실에 참 행복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비싼 교재나 교구를 통해서 아이의 뇌가 발달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아니라 아주 간단한 집안에서 일상생활의 습관, 패턴을 바꾸는 것부터 뇌 발달은 시작돼요. 아무리 비싼 교재나 교구, 저처럼 전문가한테 아이들 보낸다고 해도 저는 부모 교육을 통해서 가정에서 생활 패턴을 바꾸는 것을 부모가 도와주지 못하면 결코 저도 아이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유튜브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는 가정에서 여러분이 도와주지 않는 아이들, 어떤 문제점도 해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희 상담센터에 와서 상담을 해도 결국은 그 원인을 찾아서 그 원인부터 해결하는데, 그 원인은 대부분 90%는 가정, 나머지 10%는 친구예요. 그 친구 관계에서도 가정에서 문제가 발생한 것 때문에 친구 관계에서 발생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우뇌에 대해서 모든 솔루션은 아주 단순한,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단순한 거에서 엄청난 큰 효과를 거둘 수가 있으니, 이번 우뇌 한번 잘 들어보시고 아이 훈련을 동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래프를 보시죠. 자, 그래프 보니까 어떻게 돼요? 협응이라고 하는 게 떨어져 있고요. 선호도가 약하죠? 그런데 구성이라고 하는 선호도는 높아요. 자,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협응과 구성만 보는 거예요. 협응이 구성보다 약한 경우, 협응이 구성과 나란한 경우, 협응이 구성보다 높은 경우, 딱 경우의 수는 세 가지인데, 협응이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협응은 심리적인 거와 기능적인 게 있어요. 심리적인 거는 마음이 여리냐 강하냐, 끈기가 있냐 없냐, 이게 협응이에요. 이해하시죠? 이렇게 하잖아. 우리 애가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협응이 구성보다 약한 애들, 어려서는 눈물이 많죠. 특히 깜깜한 거에 대한 겁이 많아서 혼자 자는 거에 대해서 되게 두려움이 많죠. 또 하나는 조금 더 커가면서 아이가 시작은 잘하는데 끝이 물러요. 끈기가 약합니다. 자, 이 아이는 구성보다 협응이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그래서 유아 때는 눈물이 많고 겁이 많은 거니까 우리 애가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넘어가요. 청소년이 되니까 얘가 끈기가 없어요. 독하질 못해요. 그래서 이거는 현상은 다르지만 결국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유아 때 못 바꾸면 결국 학년이 올라가면서도 바꿔야 되는데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우리 인간의 뇌는요, 나이가 들어도 바뀌어요. 다만 그만큼 더 힘이 들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보통 남자들이요, 군대 갈 때 보세요. 특전사 같은 데 갔다 오면 조금 바뀌는 거 알죠? 그렇게
나이 들어서 바뀌지만 그만큼 힘들게 바뀐다는 거죠. 어려서는 따로 재우는 것만 해도 바뀔 거를 나이 들어서는 특전사를 가도 다 못 바꾼다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여린 아이들은 떨어져요. 나란한 아이들은 어떤 애일까요? 마음이 여리지 않죠. 그렇죠? 그리고 끈기도 있죠. 끈기도 있어요. 집중도 있고요. 근데 얘가 지나치면, 즉 구성보다 높은 아이들의 대부분은 집착이에요. 집착. 이 세 가지의 유형을 우리는 협응력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내려가는 애는 마음을 열어서 눈물이 많고 겁이 많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좀 더 크면서 이런 아이들은 뭐가 없다? 끈기가 없다. 자, 이런 거고요. 둘이 나란한 그래프는 아주 이거는 환상적인 그래프죠. 이 아이는 끈기도 있고, 그렇죠? 마음도 여리지 않아서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 말로 표현하고. 근데 얘가 여리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눈물로 표현하니까 눈물이 많죠. 얘가 높은 경우는 집착, 애정결핍증이나 뭐 이러한 어떤 것 때문에 하여튼 집착이 나와 있어서 이 아이가 지금 집중은 여러 과목을 다 잘하는 거죠. 집착은 어디 하나에 전체가 다 몰입되어 있는 게 집착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 아이는 우리 애는 이거구나 나와 있죠. 자, 그 중에서 집착의 원인은 구성에서 찾을 거고요. 우선 오늘은 가장 약한 아이부터 솔루션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애가 마음이 여리다. 유아는 어떻게 키워야 될까요? 대범하게. 머슴처럼. 그렇죠? 대범하게 머슴처럼. 자, 머슴처럼 별거 아닌 것 같죠? 어렵죠. 왜 어려워? 너무 이뻐서. 너무 이쁘니까 머슴처럼 키우질 못하잖아요. 그래서 뭐처럼 키워요? 공주처럼. 그리고 아이들이요, 적당한 시기가 되면 마음이 여린 애들은 분리를 해야 돼요. 따로 재워야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여리기 때문에 따로 재워요. 그런데 따로 재우는 거가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따로 재우는 것도 공식이 있다는 거예요. 아이가 혼자 못 자니까 방 하나를 정해놓고 침대 사다 주고 아이가 함께 골라서 갖다 놓고 하나하나 아이와 함께 방을 꾸며요. 하나하나 꾸며서 아이와 함께요. 엄마가 다 사다 넣는 게 아니라 그러면 내 방이 되죠. 책은요, 엄마가 사다 주면 엄마 책이지만 내가 용돈으로 사면 내 책이 되죠. 그렇죠? 이렇게 아이가 처음부터 자기 방을 꾸미게 한 뒤에 그때부터 아이가 이제 따로 자는 건데, 그것도 못 자면 최소한 20일 정도는 오늘부터 잘까? 엄마 나 무서워서 못 자겠어. 그럼 알았어. 내일부터 잘까? 이렇게 20일 정도를 훈련한 뒤에 20일 정도가 되면 그때도 아이가 못해서 과감하게 뛰지 못하겠다. 그럼 엄마가 마음이 여린 거죠? 그러면 할 수 없죠. 대부분 아이는 할 수 있는데 어머니를 닮아서 어머니가 마음이 여린 경우는 애를 못 띄어요. 그런 경우는 엄마가 같이 잘까? 그리고 애가 잠들면 이쪽으로 오세요. 그럼 아이가 자다가 놀래서 다시 오겠죠. 그 다음날 또 그렇게 하세요. 자, 이렇게 서서히 반복 훈련을 통해서 아이가 혼자 자는 것, 그리고 엄마하고 함께 주변 산책을 하면서 깜깜한데 저녁에 엄마하고 데이트할까? 그리고 나가서 가위바위보 해서 진 사람이 앞에서 10발 앞서가기, 혹은 진 사람이 10발 뒤로 가기. 그래서 100 셀 때까지 걸어간 뒤에 다시 가위바위보. 자, 이래서 조금씩 어두운 길을 혼자 걸어가 보게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 그래서 아이들이 깜깜한데 그다음에 담력 훈련,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겁이 많으니까 뛰어내리고 이런 잘 못하죠. 그래서 아이하고 관련된, 아이 담력에 관련된 요새 암벽타기라든지 어린이 이러하는 거 많이 있죠. 이런 담력 훈련에 관련된 것들을 훈련시키면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른이 돼서도 모든 일에 기죽지 않고 스트레스 받지 않고 당당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은 바로 협응력의 능력입니다. 오늘은 협응력에 대한 것을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솔루션 돼봤습니다. 여러분 하시다가 혹시 어떤 문제가 있으면 댓글 주세요. 언제든 명쾌하게 답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감수업의 홍양표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